자, 우리 지난주에 그 질량 보존의 법칙 배운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요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죠. 그다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일정한 질량의 비율이 있어요라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었지. 그러니까 일정한 질량비를 갖고 있어요를 얘기를 하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그다음 요번에 얘기할 기체 반응의 법칙은 그럼 뭐냐면 기체 반응의 법칙은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여기야. 기체가 반응할 때. 자, 기체 반응의 법칙 이름에서 딱 나오죠. 기체가 먼저 반응을 해야 돼. 기체와 기체가 반응을 해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야. 그러니까 기체가 만들어질 때의 반응이야. 기체 플러스 기체 해서 기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에서는 여기 부피 사이의 간단한 정수비.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 사이의 간단한 정수비, 질량 비율이 있다라는 얘기였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일정한 부피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부피비가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부피비가 어떻게 일정하냐를 따지는 건데 보시게 되면 여기 수소와 산소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수소 두 부피와 산소 한 부피를 반응시켰더니 수증기가 두 부피 나오더라. 이거는 실험을 해 보았더니야. 자, 내가 수소 10ml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그랬더니 반응에 참여한 산소는 5ml가 반응에 참여했어. 근데 이거 두 개 섞었는데 15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증기는 20이란다. 10ml가 나오더라라는 그런 얘기야. 즉 부피의 비율이 2대 1대 2의 부피비가 나온다라는 걸 실험을 해 보니까 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럼 왜 이렇게 나올까를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한 게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기체들 사이에 일정한 부피의 비율로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었으면 1대 8로 반응했으면 9가 꼭 나왔는데 얘는 2대 1로 반응했는데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2가 나왔네.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체의 부피비가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었어. 그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을 하려고 해. 그래서 원자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을 때 원자는 알갱이잖아. 입자. 그죠? 자, 원자라는 걸로 설명을 하게 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산소 원자가 두 개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원자가 나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근데 원자가 나눠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가설로 세웠었던 거, 처음에 가설로 세웠던 거는 뭐냐면 분자라는 개념을 세운 거야. 분자. 자, 이 분자라는 개념, 그래서 원자 둘 이상이 결합해서 이렇게 분자를 구성하고 이 분자가 각각의 원자 형태로 들어가 주면은 이 원자들이 깨지는 일이 없었네. 그래가지고 분자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별표예요. 압력과 온도가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자,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별표야. 나중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배우게 될 거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온도와 압력이 같아요. 그러면은요 똑같은 부피 안에는 모든 기체들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들이 다 같은 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보면 알겠지만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 딱 비교해봐. 그럼 수소하고 산소 보기만 해도 산소가 더 큰 거 보이죠? 이거 산소 분자가 더 큰데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지? 라고 의문을 삼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요. 공간에 비해서 여기 지금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비해서 분자의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야. 그러니까 공간에 비해서 분자는 너무 작은 크기야.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같은 수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세웠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맞는 말이어가지고 법칙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면 기체 종류 관계없어요. 모든 기체가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
요 한 칸에 둘, 넷, 6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똑같은 칸에 산소를 집어넣어도 6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도 6개 들어가고 메테인을 집어넣어도 6개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분자 수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그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수소가 두 부피가 있어. 그러면 요 한 칸에 요 한 칸 안에 수소 기체가 뭐 한 개가 아니 100개가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여기도 100개 있는 거죠. 수소 분자가. 그래서 총 수소 분자는 200개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그럼 요 칸 안에는 똑같은 칸 안에는 산소 분자가 몇 개 있어? 100개 있겠죠. 똑같은 칸 안에는 수증기 분자가 몇 개 있어? 100개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또 똑같이 100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되는 거죠. 200개의 수소 분자와 100개의 산소 분자가 만나서 수증기 분자 200개를 만들었어요. 즉 분자 수비가 2대 1대 2로 나타납니다. 라는 거죠. 그 분자의 개수비는 곧 화학식에서의 이 앞에 있는 숫자의 비율이지. 결국에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의미하는 게 분자가 몇 개 있냐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수비가 곧 부피비가 되는 거고 부피비가 곧 분자 수비가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된다 손? 오케이. 첫 번째로 너희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것은 뭐냐면 실험을 해본 거야. 이거는 처음부터 이걸 알 수 없었어. 처음엔 질량 가지고 얘기해서 수소를 2g을 넣고 산소를 8g을 넣었어. 그랬더니 수증기가 9g이 나왔어. 이거 실험했던 거야. 그리고 이 9g이 나왔지만 주변에 수소가 1g이 남았어. 그럼 반응에 참여한 건 수소 1g이네. 그래서 질량의 비율이 질량비가 1대 8대 9로 나타나네.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실험을 해봤더니. 근데 요번에는 이 실험을 수소, 산소, 수증기가 반응을 할 때 질량으로 따지지 않고 부피로 따진 거지 이번엔. 요거 20ml랑 산소 20ml를 반응했어. 그랬더니 수증기가 20ml가 나왔네? 그리고 남는 게 있는데 남는 게 산소가 10ml가 그냥 남아있어. 그럼 산소는 실제 몇 ml만 반응에 참여했다는 얘기냐? 10ml만 반응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즉 20ml, 10ml 만났는데 수증기가 20ml 나오더라 라는 실험을 먼저 알게 되는 거야. 실험을 통해서. 계속 다르게 계속 변화시켜서 실험해봐도 계속 부피비가 2대 1대 2로만 나타나요. 그럼 이렇게 부피비가 2대 1대 2로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입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분자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부피가 2배면은 분자 수비도 2배 되는 거예요. 부피가 1이면은 분자 수비도 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부피비와 분자 수비가 같구나 라는 거야. 그런데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가 곧 분자 수비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전부 다 기체였다면 결국엔 개수비가 부피비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한 얘기야. 암모니아도 한번 보세요. 질소, 수소 만나서 암모니아 되는 거죠. N2 플러스 3H2 했더니 2NH3가 나와. 개수비가 1대 3대 2야. 부피비, 분자 수비도 전부 다 1대 3대 2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염화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소랑 염소 만나서 염화수소 되는데 1대 자 수소 이 왜 자꾸 오타가 나와 이렇게. 자 요거 하나 없애버려. 이거 지워버려 이거. 한 칸 만나서 2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1대 1대 2야. 에이구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자 그래서 이게 수소가 2칸이 아니야. 이거 한 칸이야.
그래서 개수비가 1대 1대 2야. 그럼 분자수비도 1대 1대 2, 부피비도 1대 1대 2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분자수비가 곧 어, 부피비고 개수비가 곧 분자수비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요거 보시면 기체 반응의 부피 관계 실험인데요. 거기 실험 한번 봐보세요. 반응에 그 수소기체 10ml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과정 1 장치에 산소 5ml를 넣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점화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니까 10ml 넣었는데 거기다 산소 5ml만 넣은 거야. 그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했더니만 반응 후 남은 기체 부피가 0이야. 그 얘기는 얘네 둘이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수소를 20 했더니 이번엔 수소가 10이 남았어.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한 건 10만 반응에 참여한 거지. 얘도 역시 부피비가 2대 1이구나. 즉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할 때는 부피 비율이 2대 1로 반응에 참여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그런 실험이고요. 자, 화학 반응 규칙을 모두 설명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N2와 EO2가 만나서 ENO2가 됐어요. 즉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질소가 돼요. 28g과 64g 모두 반응에 참여했고 이산화질소 92g, 즉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얘가 되는 거죠. 질량이 보존됐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 이산화질소 생성될 때 질소 원자 한 개에 산소 원자 두 개씩 결합되잖아. 근데 질소 한 개당 14, 산소 한 개당 16의 질량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질량비를 따져보니까 이산화질소 요거 하나 만들 때 7대 16의 질량비를 갖게 되네.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 다음 부피로 따졌을 때, 자, 기체의 부피로 따졌을 때는 1대 2대 2, 개수비가 1대 2대 2잖아요. 1대 2대 2의 그 부피비를 가지네. 이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 자, 화학 규칙을 일정 성분비,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기체 반응의 법칙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기체일 때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뭐 철을 가열했더니 산화철이 됐어요. 이런 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철은 금속이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개념 확인으로 좀 갈게요. 개념 확인에 5번. 5번까지만 좀 해볼래? 5번까지? 자, 5번까지만 좀 해보자. 자, 다시 한번 불러보자. 1번에는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죠. 자, 그 다음 2번에는요,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1대 3대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3번은요, 개수비와 같다는 거죠. 4번은 2대 1대 2의 분자수비를 갖는 거고요. 5번은요, 20ml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수소 20에 염소 10이니까 염화수소는 20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개수비가 1대 1대 2잖아요. 1대 2니까 요거 20에 요거 10 있어. 그러면 얘는 20이 다 반응해 하는 게 아니라 10이 남는 거지. 10 만나서 20 됐어요. 그래서 염화수소 기체는 20ml가 나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20이랑 10 했으니까 30 돼야죠. 이러면 안 돼, 절대로. 개수비를 보고, 그 다음에 걔가 몇이 나올지를 예상해야 되는데, 여기선 수소 10ml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또 넘겨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여기 6번까지만 좀 해볼래? 1번부터 6번까지. 딱 6문제만 해보자. 자, 쪽집게 문제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6문제만 좀 해보자.
자, 우리 이거 보자. 1번 보자. 얘들아, 여기 보자. 여기 지금 이게 두 칸, 한 칸, 두 칸이죠. 그러니까 부피비가 2대 1대 2의 부피비를 갖는다는 얘기야. 각각 10ml씩 반응했대요. 요거 10ml랑 요거 10ml 있었어. 그러면 얘는 요거 10이 있으니까 얘는 몇만 필요한 거야? 5만 필요하겠죠? 자, 요거 10이랑 요거 5랑 반응해서 수증기가 몇이 나왔겠니? 10ml 나왔겠죠. 오케이? 자, 부피비가 2대 1대 2니까 10ml 있으면 얘는 5mm만 필요하고, 그래서 나온 수증기는 10ml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5만 필요했기 때문에 산소 5ml는 남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는요. 일단 남는 거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B가 10 남았다. 그럼 이거 빼. 그리고 이거 그럼 30이구나. 그리고 20 나왔다 그랬죠. 1대 3대 2. 그럼 이제 다시 저기 정리해 봐야지. 여기 A가 5가 남았대요. 그럼 5를 빼. 그럼 이거 25가 반응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50 나왔네. 1대 3대 2. 그럼 A가 20 남았다 그랬으니까 이거 빼야지 20. 그럼 20만 반응에 참여한 거지. 1대 3대 2. 그래서 2번이구나 라는 거 구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자, 어디 보자. 여기 지금 위에 거 보고 위에 거 완전체가 나와 있죠. A가 10이 남았대요. 그럼 A10 빼놓으면 이거 20만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A 대 B 대 C의 부피비는 2 대 3 대 1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 50 있고 요거 60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60이라고 하면은 요게 60이면은 2배죠? 그럼 이거 2배면 이거 40만 반응에 참여하죠? 그럼 요거 50 중에서 40만 참여하니까 A가 10이 남겠죠? 그리고 2대 3대 1이잖아요. 그럼 니은은 얼마 나와야 돼? 20 나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풀이 알겠니?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자, 그 다음. 자, 4번에는 3번이에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각 기체에 여기 원자가 아니라 분자 수가 같은 거죠. 그죠? 원자가 수가 같으면 안 돼요. 분자 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옳지 않은 것에, 5번에 보시면 이산화 질소 기체 30을 생성하기 위해 최소한 질소는 15ml 필요하죠. 왜? 1대 2대 2대, 그죠? 1대 2대 2잖아. 그러니까 요거 30이 있으면 얘는 얼마 필요해? 15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5번에 20이 아니라 15가 필요해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뭐야 이거. 됐니? 다음 거 마지막 6번 보자.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보자. 자, 보자.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요. 자, H2하고요. Cl2가 만났죠. 그래서 염화수소 만들었어요. HCl이. 이거 맞아 틀려? 식이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 수소 원자 두 개잖아. 그럼 여기도 수소 원자 두 개 있어야지. 그래서 앞에다가 2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부피비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2가 되는 거죠. 1대 1대 2.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분자수가 증가한다. 반응 전에요. 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있죠? 반응 후에는요. HCl 두 개 있죠? 분자수는 증가한 게 아니라 분자수 같아요. 염소 분자가 20개, 요거가 20개 있어요. 그러면 수소 분자 10개와 모두 반응하여 남지 않는다. 염소 분자 20개 있으면 수소 분자 20개 있어야 돼요. 그쵸?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어요. 자, 수소기체 20에 염소기체 20 반응하면 염화수소는 40 나와요. 1대1대 2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요.
2번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음. 자, 그럼 다시 돌아와 주세요. 요렇게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요렇게 그러니까 개수랑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만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요번에는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 흡열 반응이라는 게 있어. 이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여기 발열 반응이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자, 방출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주변에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인해서 주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걸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를 보세요. 연소 반응. 자, 산소랑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게 이제 연소 반응이잖아. 그죠? 타는 거. 손 이렇게 모닥불에 손 찌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 따뜻하죠? 그죠? 자, 이런 거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 자, 그 다음 산화칼슘과 물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발열컵이라는 거 본 적 있니? 요런 게 그 뭘 이용하냐면 산화칼슘이 있고 물이 있어. 그래서 안에 물을 이렇게 부어 놓고서는요 있으면은 얘가 산화칼슘이랑 반응해서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컵 자체가 뜨거워져. 어. 자, 이런 것도 역시 발열 반응. 염화칼슘과 물의 반응. 우리 어디야? 눈 많이 내리고 그러면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그죠? 염화칼슘을 뿌려 놓으면은요, 얘가 이제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 산염기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 그쵸? 자, 그 다음 산염기의 중화 반응 그리고 산이나 염기의 그러니까 산염기를 물에 넣었을 때의 반응이나 아니면 산과 염기끼리 만나는 중화 반응 그리고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해요. 이거 산화 반응이죠. 금속이 녹슬어요. 이것도 역시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금속과 산해 이게 뭐냐면 묽은 염산에 그러니까 마그네슘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보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었죠?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속과 산의 반응인데, 자, 그럴 때도 역시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동물의 호흡, 우리 숨 쉬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호흡하게 되면 포도당과 같은 이런 양분을 어,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열 반응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조리 연료를 연소시켜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걸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익히는 거고요. 너희들 손난로 많이 쓰잖아. 그럼 막 철가루 들어있죠. 흔들어주면은요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산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열이 반응하는 거고요. 자, 다음 흡열 반응이에요. 자, 이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면 어떻게 돼?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지.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 그럼 주변 온도 낮아집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예로 뭐가 있느냐? 소금과 물의 반응. 그러니까,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잖아요. 그러니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질산 암모늄과 물과의 반응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역시 그 다음 수산화 발연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도 흡열 반응. 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되고요. 물의 전기분해도 흡열 반응,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요. 광합성도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흡열 반응에 속해요. 오케이?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요, 수산화 발연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에서의 온도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물을 적셔 놓고, 그 위에 이제 비커를 올려놓는데, 비커 안에는 얘네 둘이 섞이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물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위에 비커를 올려놨어. 얘 비커 안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을 얼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열을 흡수해준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질산 암모늄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를 이용해서 냉찜질 같은 것도 만들어요. 시원한 찜질팩 같은 거는 이렇게 만들어요. 자, 온열장치 만들기라고 돼 있고 냉각장치 만들기라고 돼 있는데 온열장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손난로 얘기하는 거야. 부직포 주머니에 철가루랑 숯가루랑 소금이랑 질석이라는 걸 넣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한 숟가락 넣고
자, 주머니를 밀봉하는 거죠. 그리고 막 흔들어거나 이렇게 주물러줘요. 자, 그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게 되느냐? 그 손 난로가 점점 따뜻해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철가루하고 이제 산소랑 반응해서 여기 체크 철가루랑 산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산화철을 만들어. 자, 산화철을 만들 때 에너지를 방출해줘요. 그래서 우리 손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냉각장치 만들기라고 되어 있네요. 한양용 투명 봉지에, 투명 봉지 뭔지 알죠? 그, 네모난 거. 자, 거기에다 질산 암모늄 30g을 넣고, 여기 30g의 질산 암모늄을 넣고, 물을 넣었어요. 지퍼백에다가. 자, 입구를 밀봉한 다음에, 지퍼백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물이 새어나오게끔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새어나오면서 물이 어떻게 돼? 질산암모늄이랑 녹아서 반응하게 되면서요. 점점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너희들이 지금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뭐 발열 반응은 되게 간단하죠. 발열 반응, 열을 방출해 주는 반응. 그러면 주변 온도는 높아지는 거죠.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 그럼 주변 온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어떤 예가 발열이고 어떤 예가 흡열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어? 많이 문제를 통해서 외워 놓으셔야 돼.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여기를 펼쳐보면서 어떤 반응이 흡열이고 어떤 반응이 발열인지를 찾을 수 있으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 21쪽에 이제 개념 확인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나머지 몇 번부터지? 6번부터인가? 자, 6, 7, 8, 9, 10 해보자. 자, 보자. 6번에는 발열, 7번에 낮아, 8번에 방출 높아, 9번에 흡수 흡열, 10번에는 흡수 손 냉장고가 되겠죠. 자, 핵심 족보 보시게 되면은 그 부피비가 결국엔 개수비라는 거, 그리고 분자수비라는 거 기억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화학 반응식을 싹 썼을 때 얘네들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부 다 기체라면 개수비가 곧 분자수비, 부피비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거 꼭 별표 한번 쳐 주시고요. 예시가 뭐가 있는지를 꼭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계속 그 예시에 대한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에너지 출입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25쪽이죠. 자, 우리 그 쪽집게 문제 있잖아요. 그거 19번이죠. 19번까지 싹 다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 25쪽까지. 자, 19번까지 시작해줘요. 그죠? 자, 우리 7번 보자. 7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으로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 자, 8번에 보세요. 염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게 흡열이냐 발열이냐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얘 찾아보시면 발열 반응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호흡, 발열 다 써줘. 그 다음 물 전기 분해는 흡열 반응이죠. 철 녹 쓰는 거 발열 반응이에요. 탄산수 나트륨 열분해는 흡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 묽은 염산과 수화나트륨 산염계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이에요. 자, 이거를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9번 가자. 자, 9번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 2번에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왜 그러겠어? 수산화 발연과 염화 암모늄 만나잖아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주변 온도 낮아지면서 물이 어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온열 장치 만들 때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근데 1번은 흡열 반응이에요. 자, 그러니까 1번은 흡열 반응이라서 아닌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발열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디니? 자, 11번에 2번에 그
기체 부피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피비는 분자수비와 같은 거죠. 그 다음 부피비랑 분자수비 같고요. 그 다음 개수비도 같죠.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에 5번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암모니아 분자수는 반응하는 질소 분자수의 2배. 왜? 1대 3대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더 2배 더 많이 생산되는 거죠. 분자수로 봤을 때. 자, 그 다음. 자, 13번에 5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지금 이거 발열 반응이에요. 근데 5번은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4번에는 빵이 부풀어 오르는 까닭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요. 빵이 부풀어 오르, 구울 때 빵이 부풀 까닭. 일단 탄산수와 나트륨을 가열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5번이에요. 오케이? 열을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열을 흡수하여 분해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 오케이. 4번, 5번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자, 15번에 화학 반응식이 2A 플러스 B가 3C다 그랬는데요. 보시게 되면 A와 B가 만나는데 이게 지금 부피비예요. 그죠? 2대 1로 만났죠. 2대 1로. 그죠? 2대 1로 만났고요. 자, 그리고 2대 1로 만나서 C가 만들어지는데, 자, C가 생성될 때 얘가 2대 1로 만나는 건 알지만 C가 3으로 나오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 이 식에서는. 요걸 몰라. 그죠? 요거까지는 알겠어. 근데 요거는 모르는 거야. 요 식의 그래프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니은에 가와 나에서 남은 기체의 종류는 같다. 가와 나에서 얘네들이 2대1로 반응하잖아요. 2대1로 반응하는 건 알겠죠. 그죠? A 대 B가 2대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가와 나에선 누가 남았겠니? 그쵸? B가 남았겠죠? 그래서 기체의 종류가 같다. 니은은 맞고요. 달을 기준으로 양쪽 그래프의 기울기는 같다 그랬는데요. 라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2대 1의 부피비니까 요거 10이죠. 그러니까 15가 남아야 되지 라는 욕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기울기가 다르죠. 디귿 틀렸어요. 리을은 맞고요. 그쵸?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자, 보자.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6번에 3번에 같은 부피의 산소로 연소시킬 수 있는 기체의 부피는 A가 B보다 크다. 똑같은 걸로 했을 때 A는 2, B는 1를 연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은 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에 봅시다. 17번에요. A가 30 남았죠. 항상 얘기했지만 남는 거 일단 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30만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1대 3이네요. 쏘리 1대 2죠. 1대 2네요. 얘가 B가 20 남았으니까 이거 80의 반응이 참여했네요. 1대 2네요. 자, 보시면 A 50ml를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서 B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부피비가 1대2니까 B는 100ml 필요해요 라는 그런 얘기죠. 알겠죠? 부피비가 1대2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음 19번에는 자, 메테인 기체를 연소했어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습니다. 가의 화학식을 쓰고 가가 뭘까요? 자, 이거 메테인 기체 연소하는 거 뭐였니? CH4였죠. CH4. 연소는 O2랑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온다 그랬어? CO2 나오고 H2O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럼 이때 반응에 참여하는 거 보면 H가 4개 있으니까 이쪽에도 4개 있어야 되니까 앞에 있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O가 2개 있고 여기도 O가 2개 있죠.
그래서 총 4개 있어야 되니까 요 앞에 2 써줘야 될 거고. 그럼 끝났죠? 그럼 요게 CH4고 O2가 2개니까 이게 O2죠. 그 다음 CO2는 1개니까 요게 CO2고요. H2O 2개죠. 이게 H2O가 되는 거죠. 그 가의 화학식은 H2O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부피비를 근거로 서술하시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1대2의 비율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H2O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메테인이 10리터가, 이게 10리터가 완전히 반응을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구하시고 10리터, 얘가 10리터 들어가면 이산화탄소도 몇 리터 나와야 돼? 10리터 나와야 되겠죠? 그죠? 부피비가 1대1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10리터 나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9번에 보시게 되면 질산 암모늄이랑 물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열을 흡수한다 그랬죠?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온도는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냉각 장치로서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됐니 얘들아? 어. 자, 여기가 이제 그 1의 3 마지막 단원이었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뒤쪽 가야죠. 84쪽 가셔야죠. 자, 84쪽에 85쪽까지 12문제예요. 12문제 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12번까지 시작해 봅시다. 84, 85예요. 자, 다 했으면은 채팅창에다 다 했다고 써주세요. 자, 우리 84, 85쪽 채점하자. 1번에 2번, 2번에 2대 1대 2,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5번, 6번에 1번, 5번. 얘들아 6번까지 중에 자기 틀린 거 질문 좀 해보자. 4번, 6번이요. 4번, 6번. 자, 4번부터 볼게요. 자, 4번에 남은 기체의 종류와 부피가 있으면 일단 빼고 생각하라 그랬죠. 20을 빼면 요거 10만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10하고 20 반응에 참여했고 여기 5가 남았으니까 이거 15가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15, 30. 1대2죠, 지금 계속. 1대2의 부피비를 갖고 그 다음 30 나왔어. 15, 30, 30이니까 1대2 대 2가 되는 거죠. 부피비가. 자, 그러니까 가는 어떻게 될까요? 1대2 대 2니까 요거 20ml가 되겠죠? 그 다음 나는요. 1대2로 반응해야 되는데 B가 30 있으니까 요거 20만 반응에 참여했겠죠? 그럼 B가 10이 남았겠네? 자, 그래서 4번에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은요. 자, 1번에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가 같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는 수소와 산소 이렇게 있죠? 종류 같죠? 그 다음 5번에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H2가 2개 있잖아요. 2H2 더하기 O2 하나에 H2O가 2개 있으니까 이것도 맞죠? 그럼 2번 해봐봐. 반응 전에 분자 개수가 같다. 분자 개수 보세요. 반응 전에는 수소 2개, 산소 1개니까 총 3개의 분자가 있는 반면 반응 후에는 수증기 2개죠. 2개가 있는 거예요. 분자 개수 달라요. 반응 전은 수소, 산소의 질량비가 아니라 부피비가 2대1이죠. 그래서 틀렸죠.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각 기체의 원자 수가 아니라 분자 수가 같다 그랬어요. 원자 수가 같진 않아요. 수소 분자는 한 칸당 수소 분자 1개인데 원자로 따지면 수소 원자 2개죠. 근데 수증기를 보게 되면 수증기 한 칸에 수증기 분자 1개인데 원자로 따지면 3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원자 수가 같다 그러면 안 돼. 각 칸에 들어있는 원자 수가 같다 그런 건 안 돼요. 분자 수가 같은 거예요. 자, 또 질문 없니? 6번까지 중에서. 자, 없으면 85쪽 가자. 7번에 5번, 8번에 3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번에 3번, 4번, 12번에 라. 여기서 질문.
7번이요. 7번에 메테인 기체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생성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원자의 질량 비난 탄소 대 그 산소는 3대 2, 4예요. 라고 돼 있는데 반응하는 메테인과 산소 분자 수비는 1대 2다. 자, 요거 CH4가 연소하면 O2랑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CO2와 H2O가 생성돼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C가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고 H가 4개 있네. 그럼 여기도 4개 있어야 되니까 앞에 2 써주고. 자, 그럼 산소는요.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총 4개 돼야 되네. 그럼 앞에다 2 써주고. 자, 이렇게 해서 화학식을 먼저 완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응하는 메테인과 산소의 분자 수비는 1대 2다. 그쵸? 1대 2 맞네요. 그죠? 요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1대 2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2번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8이다. 이산화탄소는 CO2잖아요. C 한 개와 O 한 개의 질량비가 3대 4잖아. 그러면은 C가 한 개 있고 O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3대 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량비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C 하나와 O 하나, C 대 O의 질량비가 3대 4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원자 하나의 질량비가. 근데 CO2는요, C 하나에 O 2개 들어간 거죠. 그래서 3대 8이 되는 거예요. 질량비가. 수소 부피는 이산화탄소 부피의 2배입니다. 생성된 수증기 부피는 요거죠, 요거. 이산화탄소 부피 요거죠. 그러니까 부피비가 1대 2잖아요. 개수비가. 그래서 수증기가 2배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메테인 15ml를 요거 15ml를 완전히 연소시키려면 수증기는 요거는 30ml 그죠? 얘가 개수가 1, 얘는 2니까 부피도 2배 나와야죠. 이것도 맞아요. 메테인 20ml를 완전 연소시키 필요한 산소는 얼마예요? 40ml죠. 그래서 틀렸어요. 5번이. 알겠죠? 또 질문 없습니까?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